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3번 발표 자세 훈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 발표 자세 훈련. 초특급 골프 레슨의 마지막 수업에서 유명 강사가 강조한 것은 딱 한 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고개 들지 말고 공을 끝까지 보면서 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고개를 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의 기본기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올바른 자세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마인드와 당당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몸은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은연중에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 있게 생각해야 자신감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잊지 마십시오. 자신감의 80%는 얼굴에서 나옵니다. 자신감 있는 생각과 미소 띈 얼굴이 당당함을 만듭니다.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발표 자세가 나오려면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실력을 알 수 있다. 인사하는 것만 봐도 실력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세, 당당함, 자신감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하면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를 연습하기 전에 나쁜 습관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한 페이지 정도의 원고를 낭독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초보자는 대부분 틱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틱 습관은 무의식 중에 긴장할 때 의식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련이나 반복 행동을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니 결국 의식적인 교정이나 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문 프리젠터도 방심하거나 긴장하면 습관적인 행동이 나오곤 합니다. 따라서 틱 습관을 교정했더라도 습관적으로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눈 깜빡임은 정말 많은 가장 흔한 증세입니다. 심지어 연습할 때는 전혀 안 나타나는데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시 점검하고 스스로 의식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머리 앞뒤 좌우로 흔들기, 눈 깜빡거리기, 저 등의 추임새 넣기, 번갈아서 짝다리 짚기, 어깨 들썩이기, 손이나 손가락 떨기, 발 뒤꿈치 들기, 눈동자 좌우로 굴리기, 한숨 쉬기 등 다양한 틱 습관이 있습니다. 프리젠터가 이런 틱 습관이 있으면 실력은 등급 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촬영 점검을 통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저도 촬영된 걸 보면 눈을 깜빡거리는 틱 증세가 있죠. 조명도 있고 카메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눈을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할 때는 또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쁜 자세를 의식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이런 추임새를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요.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잡스러운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 하셔야 됩니다. 사전 점검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교정한 후에는 기초적인 발표 자세를 익혀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보통 10분 이상 진행되는 것을 생각하면 일정 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자세, 손발 처리, 마이크 잡는 법 순으로 설명합니다. 1. 발자세. 가장 중요한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발처리입니다. 20분 발표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발을 움직여야 할까요? 정답은 한 번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양발을 번갈아서 짝다리를 짚거나
수시로 발을 움직이며 산만한 행동을 합니다. 발표할 때는 잡스러운 행동이 없어야 합니다. 발표자가 발표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젠터가 발표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가가 최상위 등급에서 발표자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집중도를 높이는 발 자세를 소개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만든 후 앞코를 발 안쪽으로 모아서 똑바로 섭니다. 이 자세는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원고를 읽는 동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많은 프리젠터가 원고를 읽는 동안 수시로 자세를 바꾸며 번갈아 가면서 짝다리를 짚습니다. 단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발에 대한 의식적인 규제가 없으면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짝다리를 짚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 중심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력은 떨어지고 산만해지게 됩니다. 발의 앞코를 안쪽으로 모으면 짝다리를 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며 단전에 힘을 주어 무게중심이 안정됩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단전에 힘이 들어가서 복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앞코를 살짝 모으는 자세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제대로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가 초보자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복식 호흡을 통해 가장 좋은 성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상이 없이 전신이 노출된 경우에는 이 자세는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수시로 발 자세를 바꾸면서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발표할 때는 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낭독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의 자세를 어깨 넓이로 벌린 후 11자에서 살짝 앞코를 모아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짝다리를 짚을 수 없고 복식호흡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숙해지신다면 굉장히 유리한 습관이 됩니다. 2. 손과 팔 자세. 손과 팔의 위치는 초보자와 숙련자를 구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손과 팔이 덜렁거리며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령은 팔이 아닌 손을 몸에 붙이는 겁니다. 발표하면서 팔을 차렷 자세로 하거나 어색하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발표 중에 팔이 경직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긴장돼 보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매우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양팔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손으로 다양한 제스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는 뇌와 손을 쓰는 뇌 부위가 연결되어 서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손을 쓰면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발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상이 있는 경우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단상 위에 손을 올려서 단상을 잡습니다. 단상이 없는 경우 전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손을 주먹 쥐고 반대 손으로 주먹을 덮어서 쥡니다. 이때 손가락을 떨거나 산만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양손을 뒤쪽으로 뒷짐지는 열중쉬어 자세는 하면 안 됩니다. 뒷짐지는 자세는 공식 석상에서 무례해 보이는 자세입니다. 살벌한 전쟁터에서 양손을 뒤로 모으고 쉬면 죽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열중쉬어 자세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양손은 항상 앞으로 모으십시오.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에서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먹을 쥐어 들거나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잡을 경우 양손으로 잡으면 겸손해 보이지만 좀 불편해 보입니다. 따라서 잠깐씩은 양손으로 잡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한 손으로 잡게 됩니다.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을 때 남은 반대쪽 손이 문제가 됩니다.
남은 손을 몸에서 떨어뜨리면 덜렁거리고 차렷 자세로 몸에 붙이면 경직돼 보입니다. 마이크 잡고 남은 팔은 손을 펴서 허리띠 버클 위에 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팔을 몸에 밀착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움직여도 손이 덜렁거리지 않으며 경직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이때 배 위에 얹은 손가락을 떨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팔이 덜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단상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이크를 잡았을 때 남는 손이 덜렁거리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을 경우 한쪽 손이 남죠. 남는 손을 배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서 팔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뒷짐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손을 뒷짐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십시오. 3. 마이크 사용법. 마이크를 입 안쪽 정면에 놓으면 호흡이 마이크에 들어가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으로 후후 불었을 때 입김을 느낄 수 없는 입의 좌우 옆쪽에 마이크가 위치해야 합니다. 마이크의 감도에 따라 거리를 조절하고 감도가 너무 떨어지면 입에 가까이 딱 붙이면 됩니다. 마이크와 입의 거리는 항상 일정해야 거리 변화에 따른 마이크 소리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이크에 숨소리가 들어가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섞여 들어가지 않는지, 뒷좌석에서도 충분히 크게 들리는지, 감도가 일정하게 소리가 나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마이크 사용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마십시오. 발표 자세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수시로 꼭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도 방심하면 은연중에 나쁜 버릇이 나오고 무의식 중에 틱 습관이 발생합니다. 운동선수가 항상 자세를 점검하는 것처럼 발표 자세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앞쪽에다 대고 얘기하시면 숨이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대셔서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의 감도가 떨어지면 붙여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시선 처리를 하면서 고개를 돌리거나 기타 여러가지 팔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크와의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 감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이크와 입과의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죠.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이크에서 실수하시면 초반에 세팅된 마이크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값으로 유지하시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정말 신경 쓰셔서 마이크 감도 등을 정말로 정밀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워야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당당한 마인드가 당당한 자세를 만든다. 행동은 생각이 지배한다. 행동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라. 2. 얼굴에 환한 미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의 80%는 미소 짓는 얼굴에서 나온다. 3. 틱 습관 여부를 꼭 동영상으로 점검하라. 특히 실전에서 틱 습관 여부를 꼭 확인하라. 무의식적인 틱 습관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교정하라. 4.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앞코를 살짝 모아서 선다. 이 자세는 짝다리를 막고 복식 호흡을 하게 한다. 5. 팔과 손은 경직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취한다. 팔이 아닌 손을 몸에 자연스럽게 붙여야 한다. 6. 다양한 발표 환경에서 발표 자세를 익혀야 한다. 단상과 마이크의 유무, 마이크 사용법 등을 익혀야 한다.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발표를 할 때 항시 먼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점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고려해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